안녕하세요. 예,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인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? 사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뭐 맨날 할 때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하는 게 보통 이제 연말정산이잖아요. 저도 이제 예전에 연말정산을 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담당자로서 진행도 해봤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사실은 진짜 그냥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연말정산 전체를 또 이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혜택은 못 받더라도 내가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지는 말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금 잘못 공제한 거, 즉 이 과다공제 1위가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이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뭔지 아시죠? 내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합니다. 이게 정확히는 이제 인적공제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인적공제인데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. 자, 사람에 의해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소득이 공제됨으로써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. 그렇다 보니 부양가족을 많이 올리고 싶은 마음에 조건이 안 되는 이제 가족들도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. 실제로도 꽤 많이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겪어보지 않으시면은 잘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인가,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다 잘 아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부양가족 중에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, 하나는 나이, 또 하나는 소득, 그리고 마지막이 생계 요건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나이 기준이 이제 적용되는 가족이 있어요. 배우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런 거는 뭐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. 이런 거는 넘어가고, 그런데 이 소득 부분은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당연하죠. 왜냐면 원래 세법 관련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복잡한데, 그래서 이 소득 요건이 가장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득 요건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자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제 20살 이하의 자녀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. 헷갈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까. 확실히 알게 되면 나중에 종소세 신고하는 5월달에 경정 청구를 하면 어차피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괜히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진짜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, 자, 그 가산세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가산세 검색을 해보시면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축하자면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게 되십니다. 그럼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? 약간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. 그럼 대부분의 이제 그 검색 결과를 보면 그걸 40%라고 하는 내용이 많아요. 그런데 이게 최대라는 단서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. 최대. 근데 이거는 거의 어지간하면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, 왜냐면 이 40%가 부정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가지고 세금을 덜 냈다 했을 때 이게 들어갑니다. 이 연말정산도 뭐 소득세 신고하고 똑같이 이제 다시 적용되는 거라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,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0%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10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가 만약 10만원의 세금을 안 냈습니다. 그러면은 뭐 만원이 추가가 되겠죠. 다만 여기에 또 이제 늦게 한 가산세가 조금 더 붙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산세 문제는 이게 회사랑 근로자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로 또 약간 다툼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찾아보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. 어쨌든 간에 가산세가 이제 10% 정도, 근데 정말 부정을 행했다면 40%가 적용된다는 점 알고 이제 이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초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여기서 내용을 알고 가셔야 본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이제 써먹을 거 아닙니까? 자, 이 소득요건을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. 이 소득요건이 뭐다?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만원이면 거의 뭐 일 안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아둘 가치는 있겠죠. 자,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, 아무튼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, 이게 연간 소득 금액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. 그게 뭐? 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, 자, 혹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이제 등록이 된다라는 검색 결과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. 뭐 그냥 국세청에서 검색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, 자, 이럴 땐 또 총급여액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. 또는 수입이라는 또 단어도 있습니다. 자, 단어가 일단 다 다르죠. 근데 우리가 비슷한 단어끼리는 그냥 같은 뜻이라고 인지를 많이 합니다. 법에서는 그 단어의 개념, 정의,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. 이게 같은 건지. 자, 결론은 이게 다 다르다.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법이 다르다. 그리고 이 소득이 뭐가 들어가느냐, 종합소득, 그리고 퇴직소득, 그리고 양도소득, 이렇게
세 개의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다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소득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중간인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할 때 소득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지실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부양가족 소득을 파악할 때 들어가는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이 중에 종합소득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퇴직하셨을 때 받는 소득이 있다면 그게 퇴직소득이 되고 그게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팔았다든지 어떤 거를 매매했을 때 생기는 소득이 양도소득이죠. 뭐 주식 양도소득 뭐 이런 것도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, 뭐 이제 부동산이죠. 이거는 늘 적용했을 때 100만 원을 넘으면은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. 자, 그런데 대부분이 넘겠죠. 그래서 사실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.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어쨌든 넘어갈게요.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소득. 자, 근로소득은 우리가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이잖아요. 사실 이제 세금이 아니라 이제 소득과 관련된 세법 부분은 세법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좋겠죠. 어쨌든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게 특별한 경우로 쳐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외예요.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. 어떻게 돼 있죠?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뺐을 때 남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. 그런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70%가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럼 500만 원에 70%면 350만 원이죠. 그럼 150만 원이 돼요. 원래는 150만 원이죠. 500만 원은 원래는 150만 원이다. 그렇죠? 그러면 이 150만 원이면 부양가족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어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예외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,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근로소득에 사업소득, 근로소득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, 이럴 때는 요 333만 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. 사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혹시나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사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요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, 이 비과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소득금액이라는 단어와 그 총급여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, 자, 총급여액이 뭐냐, 내가 1에서 받는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비과세를 뺀 게 총급여액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과세가 없으면 똑같겠죠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이제 비과세식 때 최대 20만 원도 있고, 그런데 이게 연말정산 할 때 회사가 작거나 뭐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든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 비과세를 빼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저도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만 해봤지만 뭐 시스템이 알아서 비과세로 해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, 그런 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다 비과세 처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원천세 신고 할 때도 뭐 똑같겠지만,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겠죠. 물론 뭐 대기업이나 뭐 좋은 데는 뭐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또 이게 뭐 업무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파악을 안 하셨을 때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야 되고. 자,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빠졌는지, 그게 이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은 파악이 되겠죠. 물론 본인이 연말정산 신청할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 부분을 담당자가 해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자,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는 수급액 뭐 이런 건 당연히 비과세죠. 그리고 실업급여라든지 뭐 육아휴직수당 이런 건 비과세라고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,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고, 구세청 홈페이지 가보셔도 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으로 넘어갈게요. 연금소득. 자, 연금소득. 부모님들이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기초연금.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까지는 상관없어요. 왜냐면 기초연금도 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. 예, 맞을 거예요. 갑자기 헷갈리는데 맞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, 즉 근로소득과 비슷한 제도인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어야 되는데, 그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이랑은 기준이 다릅니다.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래서 옆에서 친절하게 이미 설명을 해주잖아요. 자, 공적연금일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516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. 왜냐면 516만 원에서 소득공제를 하니까 딱 100만 원이 나오더라. 이게 정확히는 516만 6,666 뭐 이렇게 되는데, 자, 그리고 이게 공적연금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이제 사적연금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, 공적연금은
이제 국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많이 없어요 사실은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같은 이제 직역연금이라고 하죠.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기초연금까지. 그 외에는 뭐 이제 다 사적연금이죠. 근데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쓰시면 이 종합소득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. 그게 뭐라고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세법 제도가 이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분리과세 제도가 있는데 이게 종합과세랑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대신에 세율이 분리과세가 뭐 높은 경우가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종합소득으로 넣었을 때 세율이 더 유리한지 분리를 했을 때 세율이 유리한지는 사실 그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사적연금은 무조건 그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개인연금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분리과세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부모님 부양가족 할 때는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런데 대부분 공적연금이 있으시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뭐 보통 50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을 보겠습니다. 사업소득. 뭐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, 또 이제 부모님의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, 이 사업소득에서 조금 포인트가 주택임대 사업도 이제 요게 들어가겠죠. 임대사업이니까 주택. 이게 펜이다. 주택임대. 자, 근데 주택임대 수입도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가 2천만원까지인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,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경비를 뺍니다. 수입금액에서.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. 결국 사업자가 종소세 신고했을 때 나오는 소득금액하고 동일하게 됩니다.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니까. 문제는 뭐냐, 지금 이걸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그게 무슨 얘기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소득이라든지 주위에 사업자가 없어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,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급을 주다 보니까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이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근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야 매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신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부가세 신고는 뭐 분기당 한 번이든 반기당 한 번이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경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홈택스에서도 뭐 부양가족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 알려주는 그 서비스가 추가가 됐지만 여기도 상반기에 한한다는 점, 그리고 또 사업소득은 경비로 처리한 게 아니고 그냥 기준경비율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참고자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사업소득자다. 근데 사업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100만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지금은 공제를 하지 마세요. 공제를 하지 마시고 그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실 때 그분 신고하는 거 보고 안 되면 그때 경정 청구하면 됩니다. 보통은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 뭐 세무사님들도. 자,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이것도 수입에서 경비를 뺍니다. 보통 기타 소득이 옛날에는 이제 80%로 공제해줬는데 60%가 이제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 기준이 있습니다. 이렇게 뺐을 때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기타 소득으로만 세금을 내고 부양가족을 등재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만약 상금이 100만원 나왔다고 하겠습니다. 100만원 나왔으면은 이게 80% 공제가 될 겁니다. 상금 같은 경우에는.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기는 할 건데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 종합과세에 넣지 말고, 그러니까 종합과세에 넣는다는 게 내 소득으로 합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런데 이자 소득하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소득이 바로 수익금액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자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계셨다면 10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부양가족을 넣을 수가 없겠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얘도 분리과세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리과세를 하면 종합과세로 안 넘어오니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건 종합과세랑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을 합치는 거지, 분리과세한 거는 분리한 걸로 끝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. 이 원칙,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끝난 것 같은데요. 네, 알고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우리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연말정산이 이게 끝이 아니고 많이 있죠.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게임으로 얘기하면 튜토리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기 위한 소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